안녕하세요. 경제시그널 조현선입니다. 오랜 시간 잠잠했던 2차 전지 섹터, 이 유가 불안에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일시적인 건지 턴어라운드 서막이 될지 자세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IM증권 이창환 영업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뜨거워요. 2차 전지 관련주.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한데 이제 투심이 많이 돌아온 거죠? 돌아선이 좀 됐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사실 기술적으로 단기 고점 시그널이 나왔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와 그저께 약간 고점 시그널들이 있으니까 뭐 삼성 SDI라든가 일부 종목들은 좀 비중을 줄이자라고 네. 이제 그 분들하고 통화하면서 의견을 좀 드렸었고,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는 확실히 수주 산업인 게 이번에 다시 한번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전기차 캐즘이라 해서 그쪽 관련 수주가 또 없었다가 네. 주가들이 올라온 종목들 잘 보면은 전부 다 수주 때문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벤츠양의 그 삼성 SDI랑 네. LG 에너솔루션 네. 수주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특히 이제 이재용 그 회장과의 그 이제 CEO 간의 네. 간담회 이후로 이제 성사가 된 것들이라서 어떤 외교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전기차 섹터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감이 많지 않았단 말이야. 하지만 그렇죠. 뭐 네. 대체하는 뭐 ESS, AI 데이터 센터 수요 폭발에 의한 ESS 수주권, 그리고 뭐 최근에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에너지가 이제 안보로 그 배터리가 안보로서의 주교성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또 전쟁 중에 드론만 있으니까 드론에 들어가는 네. 뭐 배터리들 많이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 전고체 배터리, 그쵸. 모멘텀들이 많았단 말이야. 네. 그런 관련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이미 오르고 있었고 신고가도 갖고 했는데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최근에 저점에서 올라오기 시작한 건 뭐가 먼저 올랐냐면은 그러니까 삼성 SDI가 그 ESS LFP 배터리 수주하고 네. 그게 또 LNF가 수주를 하면서 그 관련된 종목도 일단 먼저 올라왔습니다. ESS 배터리 관련 밸류 체인에 특히 삼성 SDI 밸류 체인의 종목들이 급등 나오고 LNF도 신고가 먼저 나오고 이렇게 그런 종목들이 먼저 나왔고요. 이제 전쟁이 터졌잖아요. 네. 전쟁에서 드론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드론의 무게도 더 큰 것들도 뭐 5kg에서 50kg짜리도 있고 뭐 1, 2kg짜리가 아니라 네. 그러면은 배터리 많이 들어가고 오래 가려면은 실리콘 목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대주전자 재료, 나노 신소재 뭐 저점에서 2배 올라오고 뭐 이랬던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다 보면은 전기차 쪽 수주가 없었어요. 수주 못 말랐던 게 그런데 이제 벤츠향으로 삼성 SDI의 그 P5랩 6 한 10조 규모라고 하는데 수주가 나왔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기대가 없었던 곳에서 의외의 대규모 수주 나오니까 그게 폭발적으로 반응을 한 거고 그러니까 전기차 쪽은 실제 그러니까 실적과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전 밸류체인을 다 끌고 네. 올라갔을 그런 이슈죠. 네. 그러니까 ESS 수주가 나왔을 때는 해당 밸류 체인만 움직였는데 전기차 쪽 수주 얘기 나오니까 전체가 다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좀 보여줬던 것이고 그리고 그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반영이 됐고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실적은 턴어로 한다. 그게 기본적인 시장의 시나리오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수요가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휴머노이드, 드론 등등 이제 수요 다변화가 생기면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멀티플 상승이 가능한 거죠. 사실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뭐 편하게 가만히 이제 바이더딥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그런 지금의 멀티플이 다소 좀 높은 거를 정당화할 수 있느냐 네. 여부를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 다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장기 수주가 계속 나와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ESS도 좋긴 한데 전기차 쪽 수주가 나와 줬어야 되는데 의외의 곳에서 대규모 수주도 나왔다. 네. 이거는 시장에서 환호할 만하다 볼 수 있겠죠. 그럼 삼성 그 SDI 입장에서는 BMW, 아우디, 이제 벤츠까지 다 아우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업계에서는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그 독일 3사에 네. 그 들어가는 그 각형 배터리, 하이니켈 각형 배터리가 삼성 SDI랑 P5랑 P6인데 이게 다 그 고프리미엄급이에요. 네. 다 프리미엄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LG 에너솔루션이 벤츠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는 네. 이제 약간 저가형, 표준형 뭐 이런 쪽이 좀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삼성 SDI의 배터리가 그 하이니켈 배터리가 이제 그 유럽 프리미엄 전기차의 어떤 기술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3년에서 5년 정도 지금 그 장기 공급 계약이 됐다는 거죠. 네. 사실 이제 그 배터리 기업들이 수주를 받았던 것들이 막 취소된 것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그 벤츠향으로 들어가고 실제 탑재가 되고 납품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배터리 기업들 밸류에이션이 네. 28년도를 보고 있거든요. 28년도 거를 가지고서 이제 뭐 평균 40배를 주냐 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네. 그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네. 중요한 수저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벤츠가 네. 삼성 SDI를 선택을 한 거는 단순하게 지금의 그 하이니켈 배터리 공급만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까지 염두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삼성 SD가 상용화가 제일 빠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순서로 그 벤츠와의 삼성 SDI 협력은 지금의 그 앞으로 나올 그 3원계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를 도입을 위한 그런 이제 수순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재용 회장이 네, 잘 해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공들였다고 네. 후문이 있었는데 그럼 사실 상승의 여지, 그러니까 성장의 상승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봐도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 다음 수순까지 내다보고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룹 차원에서 서로 벤츠와 삼성그룹 간에 상당한 공급망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유럽에서도 다 유럽산 배터리만 도입을 해야 되는데 벤츠 입장에서도 유럽 시장에서 그 LG 엔솔과 삼성 SDI의 고급형과 표준형, 그 저가형까지 상당히 안정적인 공급망을 그 구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이러면 뭐 시애틀,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도 지금 경쟁을 충분히 할 수 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캐즘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2차 전지가 좀 힘들었는데 하나 궁금한 게 이제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캐즘 탈출이다 하고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뭐 지표나 이런 움직임을 좀 알고 있을 만한 게 있어요. 결국엔 수주예요. 수주? 네, 수주고 아. 그리고 이제 가격. 네. 가장 많이 보는 게 네. 리튬 가격이잖아요. 리튬 그렇죠. 가격, 네. 탄산리튬 가격이 오늘 기준으로도 뭐 그 중국 탄산 선물 기준으로 17만 위안 돌파했고 네. 이게 한때 막 그 5만 6만까지 떨어졌던 네. 거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렇게 이제 리튬 가격이 올라가지고 최근에 그 양극재 가격이 저점에서 꽤 반등을 했어요. 대략 톤당 한 2,800만 원 정도, 네. 이 정도, 그러면 키로당 28달러 정도까지는 올라왔는데 예전에 60달러, 70달러 때보다는 좀 못하지만은 네. 그래도 올라왔는데, 다만 그 양식재 기업들이 완전히 턴어라운드 했다고 하기에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가동률을 봐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 가동률이 아직 30%대입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코스모 인수제도 사실 지난해 연말까지 그 30%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었거든요.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한 자릿수였어요, 가동률이. 그만큼 지금 양식재 기업들의 가동률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이제 대규모 그 삼성 SDI라든가 이제 대규모 수주가 나왔을 때 이게 수주를 연결돼서 가동률이 회복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분기 실적할 때 양극재 기업들은 가동률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거고요. 네. 발표하는 기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는데 네. 뭐 사업 보고서나 이런 거 통해서 확인해야겠네요. IR 담당자한테 좀 네, 물어봐서라도 분기별 계속 가동률은 계속 체크하시고, 네. 가격이 반등한 거는 바닥 시그널을 맞죠. 네. 근데 이제 실적이라는 게 어쨌든 P와 Q가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P가 올라가고 네. Q도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겠고, 그러면 그러면 그게 가장 근본적인 지표는 네. 수주란 말이죠.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배터리 수주 되는 것들. 그게 이제 그래서 수주가 나오는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간다, 현재 특징은. 왜냐하면 배터리는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은 이제 그 OEM 기업들, 완성차 네, 기업들이 네. 재고 일주를 봐야 돼요. 아. 재고가 얼마큼 있는지. 네. 지금 보면 1분기가 바닥이고 2분기로 턴어는데 본다고 하는 거는, 네. 그러면 완성차 기업들이 2분기부터는 재고 조정이 이제 그동안 재고 조정이 끝나고 네. 다시 재고 축적 기간을 간다고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이제 재고도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사실 전기차 섹터로 봤을 때, 전기차 기준으로 봤을 네. 때는 금리 인하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자동차 할부 금리가 연결되기 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돼야 되는데, 애초에 23년도, 24년도 당시에 그 배터리 산업을 전망을 했을 때 25년도부터 26년까지, 뭐 아니면 24년부터 24년에서 26년 요 사이에는 금리 인하 구간이 그랬죠. 오고, 네. 그리고 이제 신차 출시가 25년부터 많이 됐다고, 그 두 가지 사이클에 맞물렸나 기대를 했는데, 상황은 금리 인하는 계속 더뎌지고, 그렇죠. 그리고 신차 사이클도 계속 지연된다는 거죠. 취소가 되거나 뭐 26년, 27년 넘어가거나 이런 거. 그래서 생각했던 사이클이 만나지는 않았는데, 네. 지금은 그 ESS가 그런 실적을 대안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실적 방어의 요소로 나타났고,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도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그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네. 총 비용 대비해서도 좀 싸게 느껴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국내에서도 신차 문의 거의 다 전기차만 문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유럽도 그리고 매달 두 자릿수 이상의 판매 상승이 나왔고, 전기차 캐즘은 미국에서만 있는 거죠. 특히 트럼프 정부에서만 역성장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전 세계 전기차 캐즘은 미국에서만 있었는데, 네. 문제는 우리나라 그 배터리와 소재 기업들이 미국이 그 정도가 높았다는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지금은 그런 그 캐즘에 대한 역효과들은 상당히 많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사라지는 기업들이 생긴 거죠. 사실은 여기서 살아나는 기업들은 네. 다시 업사이클이 왔을 때 그 결실을 다시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살아남는 자가 네. 강하게 될 거다. 강하게 된.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박차를 가하려면 말씀 주신 거에 의하면 금리 인하가 되겠다 싶을 때도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네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는 있죠. 이제 다만 이제 지금은 예전과 같이 그 전기차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기차 그리고 ESS가 두 가지가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되면은 거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각광을 받게 된 거고 그리고 2년 전만 해도 인터 배터리에서 네.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선보일 때는 그러니까 고급형 전기차에 들어갈 걸 정도로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27년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은 네. 고급 아주 좀 비싼 전기차 정도 일부 들어가는 정도로만 예상했지 수요 다변화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도 그래서 폼팩터를 각형으로 봤었는데 네. 지금은 전고체 배터리가 거의 뭐랄까 그 파우치가 네. 주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그러니까 그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게 된 게 일반적인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해액이 누수가 되면 그게 폭발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이 생기는 건데 네. 그게 고체가 되기 때문에 네. 화재 위험이 덜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전고체 배터리 그런 논리였어요. 네. 그러면서 에너지 비도 높여간다. 근데 그 전기차만 보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수요가 다변화가 된 거죠. 네. 드론, 그렇죠. 휴머노id 로봇 이런 데들은 공간이 제한적이니까 그러니까 작게 들어가 되니까 그 파우치가 된 거고 휴대폰은 전고체 배터리가 파우치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압력을 균형하게 맞추려면은 원통형이라든가 각형보다는 각형이라 보면은 압력이 균형할 수가 없잖아요. 균등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얇은 파우치 형태는 압력이 균등해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훨씬 더 안정적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렇게 얇은 그 파우치형의 그 전고체 배터리는 앞으로 네. 드론이라든가 그 휴머노id 로봇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상당한 쓰임새가 나타나니까 이거는 그 해당 섹터의 향후의 그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여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에서 그래서 열광을 한 겁니다. 아, 그렇네요. 사실 휴먼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네. 더 사용할 여지가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파우치가 전고체 배터리 폼팩터로 부각을 한 거는 휴머노id 로봇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특히 그게 뭐 AAM이라 해서 네. 미래항공 모빌리티, UAM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또 전쟁을 통해서 우러 전쟁뿐만 아니라 미국과 이란 전쟁 네. 이 통해서 보면 드론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거기에 무거운 배터리가 들어갈 수 없단 말이죠. 네. 그럼 전고체 배터리인데 또 작게 들어가야 되니까 네. 이거 전고체 배터리가 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비행기체 핵심은 어쨌든 무게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공간과.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필요하고 휴머노id 로봇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면은 그게 앞으로 그 중국을 비롯해서 중국 업체들도 좀 엔솔한테 배터리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현재는 원통형 배터리가 주류예요. 하지만 향후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주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그 차세대 디바이스의 혁신을 이끄는 차세대 그렇겠어요. 폼팩터가 될 수밖에 네. 없어서 이쪽 섹터는 계속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조정이 있더라도 갖고 있을 만한 그 가치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다만 이제 그 주가 상승 네.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한 어느 정도 그 주가의 퍼포먼스를 보이게 되면은 네. 어느 정도에서는 좀 착시를 하고 다음 조정을 노리고 이런 식으로 네. 가만히 그냥 끌고 가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단기 매매라기보다도 네. 어느 정도 접점 잡고 끌고는 가되 오버슈팅 그리고 고전식으로 나오게 되면 거기서는 좀 끊어줄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죠. 테슬라 요즘 어떻게 보세요? ESS 이제 모멘텀 되면서 네. 테슬라도 좀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세요? 좀? 테슬라 오늘 실적 발표했죠. 네. 실적 좋고 다 좋은데 그 앞으로 현금 뭐 하반기에 현금으로는 마이너스 하고 네. 있었고 네. 돈 더 많이 쓴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 텍사스에만 일부만 국한돼서 움직이다 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좀 나왔는데 사실 그 테슬라의 움직임이 우리나라에서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같이 연동됩니다. 왜냐면 테슬라랑 비교를 같이 하니까 현대차를. 그렇죠. 늘 그렇더라고요. 네, 휴머노이드 네. 로봇이랑 또 자율주행. 네, 뭐 그렇죠. 그 지금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ESS 쪽 메가팩에 대한 수주가 네. 수주를 엔솔과 삼성 SDI가 하니까 당연히 연관이 되죠. 네. ESS, LFP 배터리 그리고 뭐 그 LFP 양극재 그런 그 밸류 체인의 종목들이 괜찮은 거고 그리고 그 테슬라가 앞으로 나올 이제 로보택시라든가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네, 네. 옵티머스 이런 이슈는 현대차랑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강해야지 현대차도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야 되네요. 그렇죠. 네, 테슬라가. 같이 밸류에이션 비교가 되니까. 다만 그 삼성증권에서 뭐 테슬라랑 현대차 밸류에이션이 뭐 20분의 1이다 뭐 이런 비교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테슬라랑 현대차를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테슬라는 혼자 다 하지만 그 뭐냐 휴머노이드 로봇자 자율주행 모두 다 보면 현대차, 뭐 기아, 그리고 그 현대 모비스, 저기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네. 뭐 현대 글로비스, 현대 오토웨버 그룹사가 전체 하잖아요. 네. 전체를 가지고 비교해야 돼요. 아, 그것만 보면 안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전체 시가총액과 네. 테슬라 시가총액 이렇게 비교해서 밸류에이션을 봐야지. 현대차 20%니까 20명 한다. 이렇게 우리 보면 요거만 보잖아요. 네, 그렇게 보통. 보면은 너무 그렇구나. 과하고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룹사 전체로 봐야 계산이 돼요. 틀려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눈높이는 그 정도로 보는 게 저는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 많이 되면 당연히 거기 엔질, 엔솔, 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밸류체인에도 이제 PQ에 영향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많이 팔리게 되면 Q에 영향이 있고, 만약에 또 아마 안 팔리게 되면은 테슬라가 약간 가격 내고 이런 거 들어오니까 네. 또 그 가격 압박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정량적인 지표고, 그리고 그 로보택시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은 네. 상대적인 지표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호재만 보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또 이제 시장이 늘 좋지는 않잖아요. 앞으로 이제 좀 주목해야 될 이벤트, 변수 그런 게 좀 알만한 게 있을까요? 지금 2차 전지 섹터는 사실 이번에 그 수주 모멘텀도 있었지만은 네. 사실 쇼커버도 되게 강했어요. 쇼커버링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버슈팅한 거 있기 때문에 이런 쇼커버링, 그러니까 수급이 한 슈팅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게 되니까 네. 지금 여기서 뭐 따라 붙거나 추가하는 거는 아직 타이밍상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추가적인 이제 수주가 나오는지 계속 그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주로 중요하네요. 인해서 발주가 계속 되는지 계속 분기별 체크를 해야 되고요. 또 금리나 여부도 체크를 네. 하고, 또 ESS 쪽에서 이제 그 올해 이번 달 말에 뭐 LG 에너솔루션 다 콩쿠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가장 빠르게 밸류에이션이 반영되는 게 네. 북미 쪽의 ESS 캐파를 더 확장을 하는지. 아, 확장 여부. 네. 네. 그게 이제 ESS 쪽은 그 북미 쪽에서는 쇼테지이기 때문에 네. 확장하는 대로 다 팔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거의 다 밸류에이션을 다 줘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주기도 짧아서. 그래서 이제 뭐 취소될 염려도 없다 보니까 네. 그 관련 실적은 다 거의 밸류에이션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전기차가요. 늘 우리의 과제인 것 같아요. 중국의 저가 공세가 왜냐면 지금 서울에서도 많이 보이거든요. 네. 이걸 뚫어야 되는 것도 과제일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뭐 중국차는 중국차고 현대기아가 잘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에 비아디가 국내에서 뭐 진출 뭐 2년 만에 만 대 팔았던 게 다 기아 때문이에요. 예, 기아가 그 배터리를 좀 잘못 넣는 바람에 EV5에 대한 그 경쟁력을 갖지 못해서, 그래서 너무 이제 비싼 차를 내버린 거죠. 네. 구형인들. 그래서 중국 배터리 쓰고 하면서 저가격에는 안 산다라는 그렇게 강했고, 그 바람에 이제 뭐 그 비아디의 뭐 셀라이언이라든가 네. 그 아토3 이런 것들이 다 팔리게 된 겁니다. 사실은 비아디 차량들은 3년 지나게 되면은 중고차 가격을 답보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게 이제 LFP 배터리고 거기에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장은 멀쩡한데 안에 뼈대들은 막 그 되게 완전 뭐 10여 년의 구식이거든요. 다만 이제 이거는 뭐 가격적으로 그러니까 기아가 잘했었으면은 비아디의 그 국내 판매가 그렇지 않았을 텐데, 비아가 경쟁력이 있는 차를 최근에 내보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저 정도 가격이네, 싸네, 이렇게 된 거였고,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현대차가 그 아이오닉 3를 이제 아마도 유럽에서 이제 선보이게 되면은 이게 상당한 유럽에서 반영이 있을 것 같고요. 소형 해치백 형태인데 이제 400V 시스템입니다. 800V는 아니지만은 EV3도 400V인데도 상당히 가치를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아이오닉 3도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보는 국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전기차는 EV6N입니다. 올해 이제 그 최고 올해 차도 수상을 했고, 성능은 최고예요. 포르쉐보다 훨씬 더 좋은 차라서. 그러니까 기술력은 전기차 기술력은 현대차가 상당히 좋아요. 이 폼팩터 그러니까 이 GMP 폼팩터를 아직도 넘어서는 그 플랫폼을 넘어서는 그 회사가 없을 정도로 기술력은 상당하죠.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차, 내연기관까지 다 총망라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현대차인데, 전기차 쪽도 결국에는 현대차가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한 회사가 결국 남는 회사가 강해지는 거라고 했는데, 옥석 가르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준 그리고 최우선 되어야 하는 회사, 뭐 섹터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셀입니다. 일단은 LG에너솔루션과 삼성 SDI인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고, 거기가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시총 80조에서 90조 사이에서 잡으면 거의 실패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100조 이상, 120조, 지금 100조 살 넘었잖아요. 120조 가갈 때는 거기서 하면 좀 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밴드에서 아직은 좀 움직이니까 그 밴드를 유의하시고 접근하시고 그러면은 LG 엔솔이 120조로 다가가면은 섹터가 고점일 수 있겠다. 단기 고점이 있겠다. 그럼 조정 나오면은 좀 매수하고 이렇게 매수하고. 보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수주잖아요. 수주를 네, 누가 하느냐. 그렇죠. 그럼 네. 거기 수주 나오는 것들 최근에 삼성 SDI도 결국 ESS 수주 나왔잖아요. 수주가 나오는 쪽 네. 셀이 항상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게 또 장기 계약이 되겠고 그리고 ESS 매출이 그 엔솔 같은 경우 올해부터 50%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ESS 쪽은 수주가 나오고 실적이 좋다고 하면은 그 밸류 체인에 속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그리고 4680이라든가 아까 말씀 전고체 배터리 네. 이런 차세대 폼팩터에 속한 기업들 거기에 이제 소재 기업들 네. 봐야겠죠. 장비 기업들. 네. 그 차세대 폼팩터 요 세 가지 네. 그 수주가 되고 장기 공급 계약에 되는지 그리고 ESS 쪽에서 이익 기여도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차세대 폼팩터에서의 기술주도 갖고 있는 기업인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보면은 요걸 모두 다 갖고 있는 기업은 셀인 거죠. 네. 재밌네요. 그러면 이사님, 제가 늘 여쭤보는데 오시는 분들마다 지금은 사실 반도체가 강하다는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전쟁도 어쨌든 해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소음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분명히 그리고 또 전쟁으로 해서 세상도 많이 바뀌었는데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이제 반도체 외에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 2차 전지도 분명히 있고요. 어떤 부분들을 좀 요즘 눈여겨보시세요? 저는 이제 지난해부터 사실은 반도체 비중이 좀 많았고, 네. 그리고 뭐 저도 한 40, 60% 유지한다고 보는 입장이고, 항상 반도체가 가고 나면은, 네. 그 다음에 뭔 일을 항상 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 항상 현대차가 움직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쟁 중에는 네. 자동차주로 분류가 돼서 피해주인데, 네. 전쟁이 종전이 휴전이 되게 되면은 피지컬 AI주로 바뀌면서 해결하는 주가 되는 종전 거네요? 수혜주가 됩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종목들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 전에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주가 원이 올랐는데 주가가 이제 전쟁 때문에 빠졌는데 지금 다시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돌아서는 기업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리스트업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지금 조선주 가는 것도 네. 결국에는 그 엔진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그렇죠. 올라간 거죠. 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모멘텀으로는 대부분 반영이 됐어요. 수주 모멘텀 반영이 됐는데 그 다음 그 밸류업이 되는 부분,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부분은 군함 유시가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별로. 나왔죠. 그런데 의외로 그 ESS 그 AI 데이터 센터 그 엔진 부분이 수주 그 얘기가 나오면서 밸류에이션을 올리는 요소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새롭게 밸류에이션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자꾸 보셔야 돼요. 제가 뭐라고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적인 실적에 받쳐주는데 밸류에이션 리레이트한 기업들. 현대차도 내연기관차랑 뭐 전기차 하이브리드에서 실적이 나오는데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 그런 돈 버는 로봇들을 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비교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갖는 기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보셔야 된다. 그럼 반대로 이제 안 봐도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이 올라간 것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너무 올라가는 너무 올라간 것들은 섹터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게 테마인지 아니면은 이제 구조적인 성장인지를 봐야 되겠고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제 4월달 마무리되고 5월달이잖아요. 지난해 보통 세리메이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5월달은 바이 메이였어요. 그때 추세 상승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때가 주가 바닥이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올라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이걸 세리메이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워너삼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그 주도주가 있고 지금 쇼테지 시대거든요. 반도체 관련된 쇼테지 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관련들이 지금 다 엄청나게 하고 그리고 오늘 좀 뭐 삼성력 조정받지만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들을 자칫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그럼 이번 5월은 세리메이 바이메이 아니라 리밸런싱 메이다. 리밸런싱 메이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을 뭐 추가하기보다도 실적에 받쳐주면서 아까 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아주 덜 오른 종목들을 좀 일부 리밸런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을 떠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뭐 포트 조정을 통한 리밸런싱을 하자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까지 답변해 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가 조금 더 뜨거워져요. 외전에 왜 그랬잖아요. 반도체가 잠잠할 때 기다렸던 분들처럼 2차 전지에 오랫동안 잠잠했던 분들이 많이 기다려졌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그래서 그 많이 물려있던 종목들도 수익 전환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롯데 에너지 모텔 좀 물려 있었거든요. 오늘 오늘 보니까 한 20% 이상 수익 전환돼서 이제 일부 좀 차익 의견 좀 드렸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좀 저도 전체 거기 갖고 물량이 적지 않아요. 상당히 아직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수익 전환이 됐고 아직까지 좀 안 된 기업들은 그러니까
제가 매도 아까 안 보는 섹터는 사실 전해액 섹터입니다. 2차 전지 속에서는 전해액 쪽은 안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쪽은 좀 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즐겁고 유익했습니다. IM증권 이청한 영업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